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8260 KLO 채널에서 오늘은 공안검사 큰소리 미 CSIS 박문호 부방대 대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보시면은 박미단 뭉쳤다 이런 글씨가 보이고 그 얼굴 동그라미 안에는 황교안이 얼굴이 보입니다. 아들뻘 되는 애들 데리고 늙은 황교안이가 저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대통령 대행까지 해먹은 황교안이가 뭘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황교안이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이 제거할 때 난수 방송을 할 때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걸 묵인했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도 황교안이는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성이라는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당시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정문 건너편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방에 가면은 경기고등학교 애들이 거길 몰래 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학생들이 피우는 담배가 양담배입니다. 까치 담배를 피우는데도 양담배를 피우는 게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그 당시는 종로경찰서장도 신탄진, 청자 이런 걸 필 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놈들이 까치 담배를 양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했더니 만화방 주인이 야, 너 쟤네 아버지가 장관이야 장관. 너 쟤들 때렸다고 너 큰일 나.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화방 주인도 걔네들 백으로 까치담배로 양담배를 팔면서 짭짤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감아준 거죠. 아들놈들이 저랬는데 그 애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조선시대 관리들인 겁니다. 지금 늙은 황교안이가 노고를 이끌고 왜 미국까지 건너가서 아들뻘 되는 젊은 애들을 데리고 저런 짓을 하냐 하면은 바로 트럼프 측근이 만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즉 AFPI라는 연구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박들이 뛰어오는 황교안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정선거 권위자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미국에 깔아놓은 공산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모스탄, 고든창 이런 인간들을 또 앞세워가지고 AFPI에 접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황교안이가 왜 갑자기 부정선거를 부인하다가 부정선거를 떠들게 됐는가 요거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양정철이가 미국 국책연구소인 CSIS를 포섭해가지고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 당교와 CSIS를 엮어줬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보부의 공작이고 자금은 중국 정보부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다음에 CSIS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돈 받으러 온 거겠죠. 왜냐하면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스웨덴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다 그 나라를 찾아갑니까? 스웨덴 국왕도 김대중에게 돈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정철이도 2021년 1월 달에 정식으로 미국의 CSIS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연구원 신분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다가 4월 말경에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양정철이가 귀국을 하자마자 바로 CSIS에서 황교안이를 초대한 겁니다. 황교안이가 미국으로 간다고 보도가 나온 날짜는 5월 5일인데 그날이 어린이날이라 제가 그건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가 갑자기 CSIS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부방대 대표도 해먹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황교안이가 떠드는 부정선거의 내용은 제가 아는 부정선거와는 다릅니다. 한국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는 2002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거는 김경재라는 사람도 알고 있더만요. 그런데 황교안이는 2022년부터 한국의 부정선거가 된 걸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관위 이야기만 합니다. 나주 인터넷진흥원이나 화웨이 통신장비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AFPI가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나이에 늙은 노고를 이끌고 아들뻘 되는 수박들하고 유튜브나 찍고 앉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지와 창녀 간첩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직업이다. 지금 한국의 수박들이 또 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버가의 장박사라는 청주기 끈앞불. 아마도 황교안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또 그 인간을 앞세워서 여론몰이를 할 것 같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인터넷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게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이 데일리가 같이 협업을 했던 5.18 민간조사위원회 그리고 국군 명예회복위원회 이것이 다 청주에서 운영하는 단체다.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떤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비극적인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걸 지금 못합니다. 지금 청총모가 외국에서 외국 단체나 기관들하고 광주시민 학살 범죄 보고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그런 활동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이 채널에도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몇 명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다 청주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죠. 외국 기관에서 청주회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은 국정원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민주연구원장 출신들이 대통령과 총리, 당대표를 한꺼번에 장악해서 해먹겠습니까? 그거는 행동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애국 시민분들은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땡땡이라고 이름을 밝히신 분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세이브 땡땡이라는 단체에서 3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청총모는 해외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 정도라도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총모의 사무총장님도 해외로 나가게 되면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곧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미 태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도 청주회 장성들이 한국군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한 군사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